대학 포커스 시간입니다. 키워드를 통해 현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는 충북대 신문 958호 12면에 실린 문화면 기사입니다. 야, 너도 곤충 먹을 수 있어 라는 제목이네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도 미래 식량으로 꼽았을 만큼 우리 식탁 앞으로 성큼 다가온 식용 곤충.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새로운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고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적다고 합니다.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탄소 2,800g을 배출해야 하지만 곤충은 20g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곤충은 모두 7가지인데요. 누에 번데기, 고소해, 밀웜이라고도 불리는 갈색 거머리 유충,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벼메뚜기, 백강잠, 쌍별 귀뚜라미, 그리고 장수푼댕이 유충입니다. 앞으로 아메리카 왕거머리 유충, 꿀벌, 숫벌, 풀무치 등이 추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주는 선입견과 혐오감은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인데요. 그래서 분말이나 환 형태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용 곤충을 이용한 요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요리사가 군뱅이를 활용해서 수프, 초콜릿, 파김치까지 다양한 코스 요리를 선보여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기자가 직접 고소해를 이용해 여러 가지 요리를 시도해본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식용 곤충의 세계,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곤충에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28호 4면에 실린 미디어 바우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법은 국민이 참여하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어 언론 개혁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국민들이 일정 액수의 바우처로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사나 뉴스 기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포털을 중심으로 언론 생태계가 변화했지만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정부의 광고비 산정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돼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디어 바우처가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국민이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다음 연도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투표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좋은 기사가 아니더라도 이를 후원할 수도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논의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미디어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 연세춘추 1872호 9면에 실린 득보려 시작한 주식 독되다입니다. 청년들의 주식 열풍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기사인데요. 청년들의 주식 투자가 과열된 것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서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가 과열된 원인에 대해 근로소득으로는 돈을 모으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남들도 다 해서 경제가 불안정해서와 같은 답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제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위태로운 투자에 나선다는 점인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 투자하는 빚투가 큰 우려를 낳고 있죠. 이런 가운데 주식 중독 증세를 보이는 청년들의 숫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주식 중독은 도박 중독과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식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서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식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 철학을 세운 뒤에 투자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주식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서울시립대신문 757호 8면 문화면 기사입니다. 감염 위험 낮추고 즐거움은 그대로, 새로운 여행이 떠오르다인데요. 호캉스, 차박 등 여행의 패턴도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내식을 지상에서 즐길 수 있는 기내식 카페가 인기를 끌거나 비행기가 이륙한 후 다른 나라의 상공을 날다가 착륙하지 않고 회항하는 무착륙 관광 비행까지 등장을 했죠. 그런가 하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 밖 풍경을 공유하는 윈도우 스와프가 등장했고 각국 관광청 홈페이지에서는 랜선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에서는 파리의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고 20세기 프랑스와 독일 거리를 색채 복원 기술로 재현한 유튜브 컨텐츠도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새로운 여행의 방법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신체적, 시간적 제약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비대면 여행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학포커스였습니다.